음산한 기밀들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파헤칠 것입니다. 비가 줄곧 내리는 어두운 밤, 지쳐 잠든 가족을 향해 분노한 염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집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함께 그 오싹한 비밀을 탐험해 봅시다. 어느 기바람 치는 밤, 김씨 가문의 집에는 원한으로 가득 찬 염원이 나타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이 이 무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이 사악한 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이 집에 얽힌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소름 돋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조선 후기, 눈물처럼 구질구질한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하루 종일 2, 3일이 지친 김씨 집안 식구들아 녹초가 되어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를 폈다. 오직 죄인 김씨만이 대청에 앉아 몸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저정네 강넘기쯤이었다. 집안의 불이 일시에 꺼지다며 도려 찬바람이 대청에 두비쳐 들어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삐아님 경계에 김씨와 뭉청은 한참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서로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허공에서 그들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흩뿌려졌다. 날이 모래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향해 사정없이 모래를 뿌려대는데 그 기세가 맹렬하기 드지없었다. 놀란 김씨는 서둘러 손을 더듬어 등불을 켰다. 밤하늘 빛이 다시 퍼지자 김씨는 자리에 선 채로 밤하늘 찬찬히 뜯어보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글범정입니다. 김씨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허공에 돌연 크게 소리쳤다. 서글범정, 사악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벌써 눈이다. 그의 고통소리에 있겠는지 모친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이어 다른 방문들도 하나둘 열리더니 곧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김씨 곁에 모였다. 식구들은 무슨 일인지는 못하 말없이 시선을 김씨에게로 향했지만 대청 안에 흐르는 불길한 공기를 읽었는지 아무도 선뜻 입에 여 연애를 묻진 못했다. 그때 갑작스레 들려오는 기명소리에 식구들은 빌씨의 안방문을 쳐다보았다. 김씨가 그제야 모인 식구들을 둘러보니 그의 어린 누이가 없었다. 기명이 난 곳은 누이가 자고 있다 안방이었다. 김씨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당장 방에 들어다 무슨 일인지를 보아야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차 안방문이 먼저 주는 이하였다. 김씨의 누이였다. 어둠 속을 뒤집고 나온 누이의 얼굴은 본 적 없는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못다 못해 눈이 눈썹에 걸릴 듯하고 두 눈동자는 초점 없이 이리저리 허공을 헤맸다. 그녀는 그렇게 넋이 나간 채 방향을 잃은 두 다리를 내줘 천천히 대청을 향해 걸어 나왔다. 정신 차리구라. 누이가 지척이 이르자 김씨는 그녀의 뺨을 두쳐물렸다. 그러자 누이는 공기가 젖혀진 채 가만히 오라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쥐렸던 눈은 점차 제자리를 되찾고 살기듬듬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리고 몸이 헐처럼 휘어지던 후 김씨의 얼굴 앞에서 입을 뻥끗했다.
야지, 시비다. 너는 누구냐? 막, 연동리 큰사인 야내기다. 지지다, 예시비처럼, 저, 때나겠다가, 매반입니다. 시집온지 샀는 날, 시어머니의 구반에 견디지 못하고, 오고 난 것도 기다. 시집 사람들의 누워도 치기 없생각다. 비고 신우다. 김씨와 식구들은 수름이 끼쳐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귀신은 들어온 그들이 재밌다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귀나이형, 난 언제가 되어 오랜 시간 이 집에 붙어 있었다. 길어오는 사람마다 꽤 많지 않을 소원을 외면하고 떠나는 나는 지천한 원한을 쥐질이 없었다. 이렇게 길어서 너희를 만났음 숨기게 얻게 되었구나. 번쩍번쩍한 시간도 짧다만이도 덜어 보인다. 너희라나 천만 내 소원쯤 못 들어줘. 과연 김씨의 집은 청소 부자로 그 집에 들어간 곳도 40여간이 넘는 큰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집이 낡고 버려진 지는 오래되었으나 덧이 허름하여 고쳤을 신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귀신은 계속해서 누리의 입을 뻥긋거리며 말을 이었다. 왜 스스로 탈자에 닦은 몸이다. 겨누회 원문은 동안 포사 한 번 받아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나를 이에 제작법을 원리다. 고사를 위하다. 겁에 질린 식구들은 당장이라도 엎드려 그녀의 청을 들어주겠다 말할 차였다. 퍼지나 김씨는 갑자기 벽에 걸린 환도를 뽑아들더니 바닥에 세차게 내리찍으며 소리쳤다. 앞뒤에게 질 제사법은 없다. 쏙 껴지거라. 그러자 모침이 깜짝 놀라 김씨를 붙들며 울부짖었다. 이야, 왜 그러는가? 그냥 시도냐원을 들어지자꾸나. 퍼주라. 그때 귀신의 붉은 눈동자다. 가만히 모친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던 후 누이는 자리에 들썩 쓰러지고 말았다. 식구들은 급히 누이의 몸을 감으었다. 김씨는 정신 잃은 누이의 얼굴에 멍하니 지켜보았다. 금방이라도 다시 들끔찍한 눈을 부릅뜰 것만 같았다. 어찌 이런 게. 이에. 또다시 들려오는 갈라지는 목소리. 김씨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귀에서 모친이 입이 뒤에 걸린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왜 나 귀분의 소원에 들어주자 하지 않았나? 정나은 내 말에 듣지 않을 튄다. 그러더니 모친은 끔찍한 미소와 함께 제 목을 서서히 돌리기 시작했다. 내 가치가 더 휘적 귀를 튄다. 뼈가 끼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며 그녀의 얼굴은 점점 재팔해져 갔다. 식구들은 기절초풍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다. 더지나 김씨는 다시 한번 부짖었다. 이건 너는 극락 접기일들 왜 모침이 아니다. 절단품 말을 듣지 못하겠으니 굳이 마음대로 해보다. 그러자 모친은 한 차례 눈을 두릅뜨던 후 목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기러겠다 하고 전번 총을 들어주시다. 모두 찍을 순 없지 않소니다. 김씨의 처는 의식을 잃은 김씨의 모친을 끌어안고 그를 원망했다. 하지만 김씨는 되려 그녀를 부짖었다. 이림의 총은 필시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오. 만약 한 가지라도 주어진다면 이림은 끝내 놈의 총이 되고 말 것이오. 그때였다. 대점에 눕혀놓은 갓난아기 아들이 가지러지듯 부러져치기 시작했다. 아기는 서지가 나무 편자처럼 뻣뻣하게 굳어가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김씨의 아내는 아기 앞에 엎드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김씨가 허공에 울부짖었다.
이경 스스로 낳기야. 내가 이 사업을 헌부분 미사를 찌르느냐. 놀란 식구들 현급히 달려들어 그의 입을 틀어맞았다. 바지나 김씨는 천 번 더 부짖었다. 어머니를 죽인다 하려도 견뎠더니 처신을 죽인다 일어나 깜짝 될지 않느냐. 그러자 문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아기가 서러한 말구리로 불처럼 돋아버렸다. 바지나 김치는 죽일 듯한 눈으로 제 자식을 계속해서 노려보았다. 그때 아기의 입이 움직였다. 저 필놈이다 그래. 새벽박이 울리자 집안은 서서히 빛이 들기 시작했다. 김치와 식구들은 급히 쓰러진 누이와 모침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가 의원에게로 향했다. 알고 본 후 들집은 100여 년 전 정말로 판서 이아무개의 집이었다. 이 집안의 갈등으로 며느리가 목숨을 끊은 것도 모두 사실이었다. 이후 이 판서의 집안은 알 수 없는 화를 당해 끔찍한 몰락을 낳고 집은 쾌가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도 김씨가 그곳에 이사가기자 집 없는 사람 여럿이 들어가 살았을 때는 연기가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기우한 김씨가 들어가자 그제야 문기가 기변을 일으킨 것이었다. 귀신까지 영양을 이손길 빠지는 세상이구나. 김씨의 누이와 모침 그리고 갓난아기 아들은 모두 의식을 잃었을 때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다. 하루 나절 동안 기적을 시키고 모두 정신이 돌아왔다. 김씨는 다시 식구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귀신에게 굴복하는 이 집은 귀신의 집이 되고 굴복하지 않으나 사람의 집이 될 것이니 이리가 있을 곳은 여기다. 이후 김씨의 집에는 더 이상 원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밤의 끔찍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집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과연 누가 다시 그곳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무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득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